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를 맡은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즘 뭐 보안 공격이 그냥 이제 랜섬웨어가 뭐 원오브댐이 아니라 모든 보안 위협은 결론은 결국 돈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 돈을 요구할 때 랜섬웨어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결국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피어스토리와 빔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피어스토리 김영석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빔 코리아의 어윤수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데, 뭐 요즘 이제 일단은 결론을 먼저 알고 싶어요. 네. 그렇죠. 자, 빔은 알 것 같거든. 백업 복구. 그렇지. 그 데이터 접근하니까 그랬거든. 피어스토리지 뭘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거든요. 빔보다는. 네. 네네. 자, 김 부장님. 네. 일단 피어스토리지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해커가 공격하더라도 어떤 백업본을 미변조할 수가 없고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복구할 때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빠른 복구 성능, 그리고 항상 미변조 불가능한 스냅샷,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변조를 방어하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고요. 네. 네네. 자, 선생님. 뭐 자동차 사고를 막을 뜻 없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나기 마련입니다. 네네. 랜섬웨어도 아무리 방어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데이터 보호, 피어스토리지와 같이 해가지고서 백업 데이터도 감염될 수 있으니 위변조를 방조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해커나 랜섬웨어가 침입할 수 없는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보호해두고, 그렇게 보호를 해두면 랜섬웨어나 뭐 바이러스나 해킹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오늘 발표 듣고서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 질문에 같이 서로 디스커션하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김 부장 먼저 발표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어스토리지에서 기술 담당하는 김영석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위협이 시시각각 업그레이드 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데이터 보호 현대화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보호 현대화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저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재정이고요. 백업 데이터라고 하면 IT 인프라에서 저희가 보통 30년 이상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받아왔고 비즈니스 위기 상황마다 이 백업 데이터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이 30년이 지난 지금에 계속 이 장애 대응으로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저희 새로운 프로덕션, 예를 들어서 게임을 런칭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베타 버전이나 여러가지 테스트 개발을 계속 거칠 것이고요. 패치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데이터, 그러니까 백업한 데이터를 계속 활용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치는 이런 빈도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GDPR,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어떤 국가 단위의 정책이 변경됐을 때 우리 기업이 이 정책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들을 다 읽어들여서 이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백업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백업 데이터는 단순히 장애 대응용이 아니라 어떤 재활용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테라 DB를 복구하는데 30시간이 걸린다면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복구 시간에 대한 요청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점차 백업 성능에서 복구 시간이랑 성능으로 관심이 좀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복구 시간하고 복구 성능,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이제 저장하는 보호하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 백업 받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는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백업이고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 여기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구 시간, 그러니까 복구해서 SLA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저희 퓨어스토리지에서 몇 가지 사례 중에 3가지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요. 한 법률 회사에서는 DBA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TB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무려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배송업체 사례인데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텍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7일이 소요됐고요. 소포당 $20,000의 페널티를 물어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었는데 네네. 복구하는데 7일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유관 업체 사례는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미국 송유관 업체 랜섬웨어 공격 사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몸값 지불하는데 5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고요. $50억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나서야 복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백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복구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는 백업에 대해서 재정의를 한다면은 백업 데이터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복구 성능의 SLA 요구사항이 올라갔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백업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어윤수 기수님께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백업 부분이 왜 필요한가라고 보면은 보통 전체 시스템을 백업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거는 63%만 백업이 성공한다는 거죠. 아니, 저거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복구를 했는데 그 네트워크 에러가 난다든지 네. 백업을 할 때 네트워크 에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가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복구를 하고자 했을 때 데이터가 필요해 가지고서 복구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테이블 쓰고 있는 고객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테이블을 복구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빠른 VTL 백업 시간이 백업 대비 복구 시간은 1.2배입니다. 그럼 테이프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이죠. 그래서 좀 더 빠른 복구가 필요하게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제대로 시간에 복구하지만 3분의 1은 복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거기에 더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절반 이하가 SLA 내에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실제 4대에서 1대만이 제 시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와 빔이 빠른 백업 복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중단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빔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고서 빠르게 복구하는 기술, 서비스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런 빠른 스토리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서 서비스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백업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셨고 앞서 제가 SLA, 그러니까 복구 성능에 대해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3가지 사례 중에 2가지가 신규 위협,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인 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커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씹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예기치 않게 복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최근 있었던 랜섬웨어의 주요 뉴스 기사를 제가 몇 가지 발제를 했는데요. 왼쪽의 3개는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쪽의 사례고요. 오른쪽 3개는 국내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벌써 이제 수년 전부터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뉴스에 빵빵 터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은 B2B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컨슈머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왼쪽 2가지 사례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5일에서 7일 동안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에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를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육업체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유통이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해야 되는데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치맥을 해야 되는데 치킨을 먹을 수 없는 거죠. 햄버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컨슈머들이 불만을 제기할 만한 그런 공격으로 좀 공격의 면모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사회적 있고요. 이슈까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사례로 국내에서는 이제 일부 어떤 성형외과의 그런 개인정보까지 나가면서 개인의 어떤 정보가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좀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정부 그리고 FBI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11 테러와 같은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9.11 테러 하면은 굉장히 좀 아픈 일이었지만 IT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9.11 테러에서 IT, 9.11 네, 테러가 IT 측면에서. IT에서 뭐죠? 네, IT에서 가장 큰 DR의 흐름을 DR이 그때 나온 만든, 거예요? 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R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기업들이 대부분은 DR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네, 9.11 테러가 있으면서 DR을 구축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기업들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내 국외의 모든 기업들이 DR 구축에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이 고도화해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DR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미 정부 FBI가 9.11과 동일한 테러 수준으로 올린 게 바로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0년의 IT에 데이터 보호는 어떤 걸 초점을 둬야 될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랜섬웨어나 어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결국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하면 예시입니다. 이런 메일이 그냥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랜섬웨어 공격 받았으면 그 시스템에 이런 팝업이 뜬다고 합니다. 네가 사용하는 다큐멘터나 사진이나 중요한 데이터 파일들 다 내가 암호화했어. 암호화를 풀려면은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지불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줬는데 지불하지 않았다? 2배의 몸값을 2배로 올릴 거야. 이렇게 계속 위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은 이미 CIO들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보안에 강점을 둬야 된다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렇게 응답을 주신 분들의 75%는 우리는 사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대응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가 그러면은 공격되면 어떠한 방식,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사실 시스템에 침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이내에 다 침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루 이내에 시스템에 침투한 다음에 랜섬웨어 그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는 50일에서 20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바로 침투해서 바로 하지? 얘는 왜 저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이제 하면은 제일 좋은데 얘네들이 결국은 백업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이 200일 동안 계속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구나. 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 이 데이터가 시스템 밖으로 이동됐네? 그럼 그쪽도 따라가서 얘는 또 어디까지 가는지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해커가 몸값을 요구하는데 기업이 백업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DR에서 가져와서 복구하면은 몸값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데이터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디에서 백업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딱 실행되는 시점에서 운영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고 백업 데이터들 다 삭제합니다. 그 DR 데이터도 다 삭제를 하고요. 그러고 암호화 다음날 몸값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제 백업본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결국은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 패치하고 복구, 대량의
데이터 복구를 실행하게 되는 순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에도 항상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복사본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복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페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받은 게 100테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900테라가 안전하다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찜찜해서 다시 한번 복구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네요. 결국은 복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가장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퓨어 스토리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항상 사용 가능한 데이터 복사본. 네, 퓨어 스토리지의 블록 스토리지는 플래시 어레이라는 제품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고 위변조 불가능한 스냅샷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은 기존의 데이터를 복제해 가지고 백업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값 정도만, 결국 메타데이터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ABCD를 스냅샷을 뜬다면 ABCD를 그대로 복사해서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ABCD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값만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스냅샷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냅샷은, 저희 스냅샷은 골든 카피라고 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스냅샷 자체를 어떻게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스트에 할당하는 순간 사용자가 개입해서 이거를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할당하는 볼륨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만 갖고 있는 어떤 청사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위변조 불가능하고, 복구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볼륨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볼륨 만드는 작업도 그냥 링크값만 저희가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언제 어디서든 복구가 가능한 이런 스냅샷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퓨어 스토리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스토리지 벤더보다 가장 잘하는 것, 중복 제거 압축이 여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절약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간단하고 위변조 불가능한 스냅샷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해커들이 침투하면 스토리지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오는데 스냅샷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지워버리면 결국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퓨어 스토리지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강점이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쉽게 말해서 휴지통 기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타 벤더 같은 경우에 이제 볼륨을 사용자 실수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스냅샷을 삭제했을 때 그 볼륨이 그냥 바로 삭제가 되는데, 퓨어 스토리지는 휴지통에 일단 다 들어갑니다. 삭제한 볼륨이. 그리고 휴지통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커가 이 휴지통에 들어간 데이터를 그냥 비워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세이프 모드 스냅샷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세이프 모드라고 하면은 이 휴지통을 비울 때, 왜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죠. 뉴클리어 핵폭탄을 쏘려고 하면 한 명이 대통령이랑 또 네. 두 명이 눌러야지만, 그렇죠. 발사되게. 동시에 눌러야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서는 인가된 사용자 3명에서 5명까지 각각의 핀 코드를 퓨어 스토리지 본사 서포트 팀에 케이스로 오픈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해커는 단독이지 않습니까? 휴지통을 비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핀코드 5명 핀코드를 다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해커의 그 스냅샷 삭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모드 스냅샷 요거는 그래서 처음에 랜섬웨어가 막 이렇게 막 활용되니까 네네. 이거 만든 겁니까? 네, 이건 이 세이프 모드는 올해 출시된, 원래 휴지통 기능은 원래 있었고. 네, 휴지통 기능은 원래 있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새롭게 출시한 인핸스된 기능이고요. 야, 데이터 지우는데 핵폭탄도 2명이면 되는 건데 5명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운영 관리자와 데이터 센터 총 책임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스탠바이 인력을 포함해서 5명까지 이렇게 구축을 하고 데이터 삭제를 방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랜섬웨어가 공격을 했을 때 세이프 모드가 없으면 어떤 흐름을 갖냐면요,
일단은 침투를 해서 운영 볼륨들은 위변조가 가능하잖아요. 운영 볼륨은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를 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스냅샷도 암호화를 하려고 했는데 스냅샷은 할당이 안 되네? 그럼 삭제를 하겠죠. 삭제를 했더니 얘가 어디 갔나 봤더니 휴지통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워야지.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사실 이제 백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냅샷이 없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몸값을 지불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하지만 이제 셀프 모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운영 볼륨을 암호화하고 스냅샷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려고 하는데 핀코드를 5개나 넣으래요. 지울 수가 없죠. 이 시점에는 모든 운영 인력들이 장애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고요. 해커의 공격이 침투됐다는 걸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런 흐름을 차단하고 휴지통에 있는 보호된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퓨어 스토리지의 셀프 모드 스냅샷을 사용하시면 해커의 공격, 어떠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격에서도 항상 사용 가능한 백업 데이터를 보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들 PC에도 뭔가 있으면 좋겠다. 같이 해야만. 제 PC인데 맞습니다. 뭐 2명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와이프와 네, 그렇죠. 같이 핑크를 넣어야만. 와이프?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장 가능한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복구가 양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복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래피드 리스토어는 플래시 블레이드입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나스 플랫폼이고요. 주요 사용 유스 케이스로는 백업,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스트리밍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의 AI 딥러닝 클러스터 분석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업계 최초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백업, 복구에 대한 부분, 래피드 리스토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피드 리스토어인 플래시 블레이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복구 속도가 시간당 270테라까지 저희가 복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제품들은 모두 다 NVMe의 SSD를 탑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블레이드는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파워를 다 쪼개서 마이크로하게 쪼개서 1개미를 만들어서 항상 병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테라를 10대1로 압축을 해서 10테라만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 윈도우는 들어가지만 복구하실 때는 이걸 다시 압축했던 걸 풀어서 100테라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 법률회사에 2테라바이트를 복구하는데 36시간 걸렸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 속도를 개런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플래시 블레이드 래피드 리스토어는 최대 복구 속도를 저희가 개런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270테라가 뭐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거란 건 느낌이 오는데 네. 다른 거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보통 5배에서 10배까지 빠르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뒤에 자세한 몇 가지 사례, 주요 데이터 사례, 오라클과 MS SQL, MySQL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용량이 계속 늘어날 때 플래시 블레이드는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파워를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가 시에도 성능이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도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셀프 모드 스냅샷을 제공드리고요.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셀프 모드, 퓨어 스토리지는 모든 기능을 다 무상으로 제공드립니다. 뭐 외부 복제든 내부 복제든 이 셀프 모드 스냅샷이든 다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빠른 복구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라클 알맨 백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실 고객사에 들어가서 백업과 복구 시간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복구 성능은 백업 시간은 5배, 그리고 복구 성능은 한 3배 정도 빠르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지금 보시면 DNFS, KNFS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백업은 KNFS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의 프로세스가 커널에 접근을 해서 커널을 통해서 NFS 클라이언트를 마운트해서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DNFS라고 해서
오라클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 다이렉트로 저희가 NFS 클라이언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단계를 통하지 않고 프로세스가 바로 클라이언트를 잡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MS SQL에서도 동일하게 빠른 고속의 백업과 복구 성능을 저희가 보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4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 저희는 MS SQL에서 많은 레퍼런스로 확인을 했고요. 고객분들께서 리스토어 할 때 여기는 이제 시간당 43TB까지 복구를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글로벌한 사스 기업의 사례인데요. 글로벌한 사스다 보니까 항상 백업과 복구에 대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당 6개의 SSD를 썼는데 3개는 운영 SSD를 쓰고 3개는 백업용 SSD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도 이제 커져서 3류짜리 서버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서버당 한 45,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스 회사다 보니까 이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에 350건에서 700건 정도가 됐다고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데이터셋을 복구하는데 38시간이 걸렸습니다. 38시간을 매달 700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이 복구, 그러니까 백업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발생했었고요. 이것을 현대화된 백업 아키텍처로 개선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이제 하얀색이 저희 래피드 리스토어인 플래시 블레이드를 도입을 하신 거고요. 모든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는 블레이드한테 맡기고 서버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SSD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유닛도 작아졌습니다. 1U짜리로 작아져서 하나의 렉에 3배 더 많은 집적도를 넣을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셋을 복구하는데 기존에 38시간 걸리던 게 30분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50배 이상의 복구 성능을 개선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대 사회에서 이제 백업 데이터는 더 이상 그냥 장애 대응만이 아니라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능이 뒷받침돼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래피드 리스토어를 통해서 빠른 복구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데이터 보호는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한 데이터,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성능의 운영 스토리지에 세이프 모드로 스냅샷으로 보관을 하십시오. 하지만 고비용이다 보니까 많은 기간을 보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일치만 운영 스토리지 안에 세이프 모드로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일 이후, 그래서 한 달까지 이런 중장기적인 데이터 백업이 필요할 때는 업계 최고로 급부 상황 있는 빔을 통해서 래피드 리스토어인 플래시 블레이드로 백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데이터 아카이빙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LC SSD로 제공하는 플래시 어레이 C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스냅샷 아카이빙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퓨어스토리지에서 발표를 마쳤고요. 이어서 빔코리아의 어윤석 이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그 백업 부분을 인해서 어떻게 랜섬웨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들은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은 뭐 파이어월부터 IDS, IPS, 그 다음에 요즘에는 AI까지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뚫릴 수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친구인 것처럼 아니면 가족인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했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단순하고 빠르고 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아서 받아주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받아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해서 서비스 시간 단에 멈추는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최소화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빔은
퓨어 스토리지와 함께 빠르게 복구하거나 복구하지 않더라도 인스턴스 리커버리라고 하는 백업본을 가지고서 그 기반에는 퓨어 스토리지라는 빠른 스토리지에 백업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바로 복구하지 않고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론 아무리 백업 스토리지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운영 스토리지보다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5배, 10배 빨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느리니 굳이 복구할 필요 없이 그 백업본을 가지고서 먼저 올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퓨어는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죠. 스냅샷본에 대해서. 그리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빠르다 보니까 복구 속도 빠르겠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냅샷 위변조 방지하더라도 이틀, 3일 스토리지 아무리 이제 스냅샷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일주일, 2주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랜섬웨어 관련됐을 때 그런 문제점을 체킹할 수 있는, 랜섬웨어나 말웨어나 해킹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디스크 I/O가 많이 늘어나든지 CPU 이상 징후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이상 VM에 대한 이상 징후를 체크해가지고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랜섬웨어 탐지 기능, 그리고 감염이 됐었다고 하면은 뭐 바이러스 같은 말웨어 같은 걸 감염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파악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백업본에서도 감염이 됐겠죠. 그럼 그 백업본에서 확인하고 복구하기 전에 확인하고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감염이 되지 않은 시점을 찾기 위한 시큐어 리스토어 기능, 네. 그리고 백업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랜섬웨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퓨어3G의 플래시 어레이와 빔이 콜라보해서 스냅샷 컨트롤을 통해서 빠른 백업, 서비스 영향 없는 빠른 백업과 스냅샷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10이라고 하는 그 저희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있거든요. 한 곳에 뭐 스냅샷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다가 또 다른 백업본, 그리고 오프사이트, 뭐 그것이 테이프이 될 수도 있고 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넣는다는 거는 완벽한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업 될 때마다 그 백업 되는 부분에 대한 정합성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구성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가상 환경이라고 하면은 퓨어 스토리지와 빔을 통해 가지고서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스냅샷을 또다시 백업본을 저장하고 그 백업본을 가지고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테이프이 됐든 아니면 오프사이트가 됐든 여러 번의 백업본을 저장하게 되고, 일부 데이터는 아예 해커라든지 랜섬웨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케일아웃 백업 레파지터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스냅샷 본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스냅샷 본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퍼포먼스 티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가 되겠죠. 스냅샷 본은 일주일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티어에 있는 백업본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이상 더 보관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그리고 테이프 장비 같은 그런 형태로 저장함으로 인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저장해놓고 여러 곳에 보관해놓는 기술을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데이터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해커가 1차 백업본, 2차 백업본, 스냅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액세스를 못하거나 위변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1차 백업본은 스냅샷이 되어 있고 2차 백업본에 대해서 암호화, 삭제를 막는 기술 그런 부분들을 올해 새로운 버전에서 추가적으로 빔 자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더라고 하더라도 30일 동안 라이트 되고 나서 30일 동안은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그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절감하면서 랜섬웨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기간이 30일. 그거는 네.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원하는 대로. 보통은 이제 한 30일 이상이나 보통 한 3개월, 6개월 그 정도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스냅샷이든 빠른 스토리지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업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스토리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은 인스턴스 리커버리라고 하는 기술을 모든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VM이든 물리서버든 그런 백업 데이터가 있으면은 백업 데이터는 빠른 1차 스토리지에는 빠른 스토리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서비스를 올려주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굳이 복구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겠고요. 나스도 백업 받았다고 하면은 그 나스를 복구하지 않고서 서비스를 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 SQL 데이터, MS SQL, 오라클 데이터에 대해서 복구하지 않고서 서비스를 올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하는 거는 랜섬웨어 같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DB를 직접 조숙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내가 DBA가 어제 백업본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D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바로 픽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백업본을 가지고서 시큐어 리스터라고 해가지고서 복구하기 전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큐어 리스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백업본이 감염되는지 안 감염되는지.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말레이어나 그렇게 되면은 며칠 뒤, 일주일 뒤나 2주일 뒤에 알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감염되고 나서 며칠 뒤에 알렸는데 그럼 백업본들도 3일에서 5일 이상 동안 감염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복구하게 되면 그대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복구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복구하기 전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지 않은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롤백 시키는 그렇죠. 거고. 그런 기술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원하는 시점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바이러스 스캔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거를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클리어한 완전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의 기반이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데이터 랩의 기술이 특이한 게 앞에서 제가 백업에 대해서 백업본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한다? 백업본을 가지고서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백업본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백업본만 가는 게 아니라 스냅샷본도 이 기능이 같이 가능합니다. 스냅샷, 백업본,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어떤 것이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VM을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올려가지고서 가상의 네트워크에 복구하기 전에 올려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려보면은 얼마나 좋냐면요.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문제점, 개발, 테스트, 뭐 교육,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픽스를 하고서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픽스를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손쉽게 백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스냅샷까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백업 스냅샷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데이터 랩이라는 가상 공간인 거죠? 네, 정리를.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 여기 보시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데브옵스, 뭐 IT 서비스 운영, 그다음에 보안. 보안의 문제점을 운영 시스템에 대고서 해볼 수는 없고 어제 백업본을 가지고서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거나, 그리고 이제 재복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직접 돌려서 문제가 생기느냐 어느냐 그런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용 기능, 이런 활용 기능들이 이제 백업본 스냅샷본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퓨어 스토리지와 빔을 통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백업받고 복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운영 시스템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퓨어 스토리지의 빠른 성능, 프로덕션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백업을 받다 보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 기능과 빔이 연계를 돼서 변경된 블럭만을 스냅샷을 딱 찍어가지고서 데이터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데이터로 먼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시점을 가지고서 바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도 할 수 있겠지만 복구관리도 생긴다고 하면 기존 대비해서 5배, 10배 이상 빠른 복구.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리스폰스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었던, 기업의 가장 핵심은 비즈니스 연속성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 테스트 개발 분석을 하던 고객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운영 시스템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서 저장해 놨다가 이걸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죠. 하나 이제 쿼리 돌리려고 하면은 일주일씩 걸리고, 그러면 이거 지우고서 다시 또 놓고,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퓨어의 플래시 그리고 빔의 같은 스냅샷과 백업 기술, 그래서 빠른 백업이 가능해지고 스냅샷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약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분석을 해서 빠르게 돌린다고 하면은 스냅샷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먼저 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은 스냅샷을 꺼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빔에서 이제 절차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개발이나 분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아주 1년 만에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가 이 빠르게 백업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 기술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기술도 뭐 랜섬웨어를 통한 이메일, 그다음에 SNS, 요즘에는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의 정보, 그다음에 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커들이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그거를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겠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퓨어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서 유연조가 불가능한 스냅샷을 유지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삭제됐을 때 빠르게 복구하는 그런 플래시 기능, 래피드 리스토어 같은 기능,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빔에 대한 빠른 복구 성능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 두고 그 분산해 둔 데이터에 대해서도 위번지할 수 없게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즘에는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감염이 된 지금 현재 내가 감염이 돼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뼈번을 가지고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뼈번의 활용 기술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그 질문에 대한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지금 설문 좀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코멘트는 또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이제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몇 분이지? 두 분? 예. 한 분씩. 네, 두 명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김명아님, 빈 백업을 한다 하더라도 랜섬웨어 피해 발생 후 발생되는 최신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탐지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방법은 백업 데이터량 추이를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로 질문해 주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금 랜섬웨어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RPO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RPO 보호라는 거는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기로 우리가 백업을 받을 것인지. 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백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RPO를 세팅하고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스냅샷도 동일하게 촘촘하게 가져갈수록 RPO를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뭐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이거는 아키텍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공격에 대한 감지 부분은 이미 보안 솔루션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인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드파티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빔 쪽에서도 이런 어떤 CPU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라이시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구축을 하시면 좀 더 자동화되고 효율적인 어떤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교우님, 야간에 백업 복구 작업 없이 시스템 운영 중에도 백업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스냅샷 형태로 백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스냅샷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변경된 블럭만을 체크해가지고서 저장하기 때문에 백업 시간은 수분 내에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백업 복구가 가능합니다. 송경환님, 데이터 재활용을 위해서 다수의 스냅샷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스냅샷 백업을 생성할 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은 없는지요? 거래가 많은 업무의 경우는 스토리지 스냅샷을 생성할 때 일시적인 거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건 이제 스냅샷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딱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항상 위변조 불가능하고 빠른 스냅샷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냅샷을 찍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스냅샷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의 주소값 정도만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테라의 볼륨이 10개가 있으면 10테라 볼륨 10개를 카피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10테라 볼륨이 10개가 있다는 그 주소값만 갖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 사이즈가. 그래서 스냅샷을 생성할 때 말 그대로 저희가 엔터 치자마자 바로 스냅샷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헤비한 IO 환경에서 BMT를 거쳐서 많이 이미 경험을 했고요. 어느 정도냐면 한 50만 IOPS의 과도한 라이프와 상황에서도 스냅샷을 지속적으로 100개, 200개를 찍더라도 레이턴스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1ms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진아님, 퓨어스토리지와 빔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요.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퓨어3G 내에 있는 스냅샷은 이제 감염될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빔에 의해서 백업된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빔은 백업을 수행할 때 블럭 단위로 백업을 해서 중복적으로 압축해서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백업 데이터와 신규로 들어오는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이 안 맞으면은 백업이 바로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오염이 되는지 아닌지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호님, 1시간의 백업 윈도우가 5분이라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은데 VM 조건 외에 서버 하드웨어 저장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백업 윈도우 5분 이내에 될 수 있는 부분은 VM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하드디스크 형태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병렬된 블럭 형태로 백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5분이라고 하면은 SSD가 5분이라고 한다면 뭐 일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10분 미만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윤형식님, 빔의 데이터 랩을 위한 구성 환경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다른 백업 솔루션에는 없는 기능인지요? 예, 그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솔루션이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뭐 데이터를 체크한다든지 개발, 테스트할 수 있는 빔만의 그 독점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호님, 스토리지나 백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간단하고 속도인 것 같은데 속도는 올프레시 스토리지는 퓨어 스토리지라 속도 면에서는 걱정이 없지만 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확장하고 보안 소프트웨어와 함께 통합된 환경 구성이 빔은 타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간편한지 궁금합니다. 그 빔 소프트웨어가 성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모든 사용자가 쉽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DB라든지 가상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도 쉽게 백업을 세팅할 수 있고 보안을 세팅할 수 있고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승님, 백업 복구 시에 감염된 파일 일부만 감염 이전의 파일로 복구가 가능한지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능합니다. 스냅샷이든지 아니면 백업본이든지 그 시큐어 리스토어나 데이터 랩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원하는 데이터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정동환님은 만약에 백업본이 랜섬웨어에 걸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백업본이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업은 거의 매일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아님, 시큐어 리스토어가 그러면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랜섬웨어에 대한 감염 여부는 이제 그 PTC 때 잠깐 설명드렸듯이 빔1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그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가 있고요. 시큐어 리스토어는 각각의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는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성호님, 퓨어 스토리지 세이프 모드가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저장된 백업본을 삭제하는 것을 막는 기술인데 그 세이프 모드로 인한 저장 공간 부족 현상이나 스냅샷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후에 다시 자동으로 재생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지통 비우는 걸 막는 것이 이제 셀프 모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임의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으로 휴지통을 비우도록 이렇게 휴지통 단위로 정책을 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4시간에서 30일까지 그 정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 삭제가 돼서 용량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영님은 아까 의사님이 치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빔 솔루션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지요? 그 시큐어 리스토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했을 때, 뭐 바이러스나 그런 부분들이 감염됐을 때 저희 자체가 치료 기능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엔진을 업데이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훈님, 퍼블릭 클라우드 상황에서도 백업이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뭐 많이 쓰고 계시는 AWS, 애저, 구글 그런 부분에 대한 백업 솔루션이 따로 또 있고요. 그 외에 클라우드 뭐 국내 클라우드에서도 마켓에서 그 백업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철님, 퓨어 스토리지가 블록 단위 중복 제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냅샷 생성할 때 용량에 관한 예시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는 블록 단위의 중복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512바이트부터 32KB까지 가변 블록을 중복 제거를 하고요. 스냅샷을 할 때도 이런 메타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데이터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데이터를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호승님, 데이터 정리 및 중복 제거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요. 스케일 아웃 백업 리포지터리가 제공하는 SLA가 궁금합니다. 중복 제거된 백업 용량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 아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스케일 아웃 백업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티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캐퍼시티 티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 티어에 5일 그리고 그 캐퍼시티 티어에는 5일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저장해서 뭐 6개월을 보관한다든지 그것들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SLA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님, 국내 금융사의 경우는 이미 데이터 암호화가 법 규정에 의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퓨어 스토리지 제공하는 암호화 적용할 때 데이터 암복화하는 과정에서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퓨어 스토리지의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암호화에 돼서 저장이 됩니다. 암호화 기능을 이네이블하거나 디세이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암호화, 복화에 대해서 이네이블 데이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수님, 시간당 90테라, 270테라를 복구할 수 있으려면 스토리지 성능만 빠르다고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본 저장 장치의 성능뿐만 아니라 CPU나 인터페이스 성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지원돼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스토리지 성능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빔과 같이 협업하는 이유가 빔의 어떤 이런 인스턴스 백업이나 복구와 같이 필요한 부분만 바로바로 가져가서 백업하고 복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퓨어 스토리지에서 커버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빔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희님, 스냅샷은 정책에 의해서 변경 삭제되어 관리자도 삭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리자가 스냅샷에 대한 정책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거 아까 앞서 질문 주셨던 송경환님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정책은 일단 저희가 걸면은 기본 24시간에서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설정은 스토리지 관리자가 하는 게 맞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시간으로 시간 설정을 했는데 용량이 차서 24시간이 안 됐을 때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핀 코드를 넣어서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지하님, 스토리지 내 모든 데이터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변조가 됐다면 스냅샷은 모든 데이터가 변경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스냅샷 용량이 확 늘어날 텐데 그러면 최소 데이터 사용 공간과 동일한 용량이 필요할 텐데 완벽하게 보관하려면 스냅샷 공간, 휴지통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저블 100테라 용량 납품 시 위와 같이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보호가 되려면 실제 가능한 공간은 몇 테라가 될까요? 최소 50테라 이하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네, 일단은 스냅샷의 어떤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그만큼 그 포인트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스냅샷 공간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냅샷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 이 부분과 이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다 100%가 다
공격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200% 또는 한 150% 이런 정도의 사이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잡고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성필님 AI 기반 엔드포인트 랜섬웨어 탐지. 요거는 양성필님 그 오후 웨비나 때 AI 기반 엔드포인트 랜섬웨어 탐지 오후 웨비나 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님은 그 정형 비정형 그리고 OLTP OLED 환경에서도 모두 균등한 이 I/O 성능을 보장하는지요. 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플래시 어레이로 제공드리고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OLED, OLTP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에서도 일정한 1ms 이내의 I/O 성능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윤님,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한다면 저장하고 로드는 빠를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할 때 갱신은 어떤지요? 업데이트 삭제 속도는 어떤지요? 네, 이런 부분도 결국 업데이트와 삭제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성호님, 폐쇄망에 있어서 랜섬웨어 관련해서는 설마 우리가 랜섬웨어 걸리겠어 하면서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고 백업도 받고 있어서 더 안심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기관들도 랜섬웨어가 걸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때는 퓨어나 빔의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한 사례가 있는지요?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실제로 폐쇄망. 그 폐쇄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데이터 사용자 관리자라든지 사용자들이 원하는 뭐 이메일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는다든지 이게 넘어오다가 감염된 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VPN이 VPN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업본을 여러 번 가져가고 스냅본들에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네. 자, 이광희님은 이제 다른 백업 그 솔루션에서 빔으로 교체한다면 네, 기존 백업 데이터는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뭐 베리사스로 백업 받는 것이면 베리사스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복구를 하고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그 테이프 데이터들을 보관 연한까지 그냥 보관해 두시는, 그래서 필요시에만 복구하는 실제 테이프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일은 거의 뭐 5년 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십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윤성원님 네네. 세이프 모드 공간에 대해서 좀 네네. 질문 주십니다. 네, 저는 정진환님. 네. 정진환, 윤성원 이 두 분 계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 지금 마저 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세한 요청 사항은 설문에 해주시고요. 또 랜섬웨어 지금 오늘 이제 랜섬웨어가 일단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복구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이슈를 얘기했다면 오후 세션은 이제 랜섬웨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니까 AI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세션 2시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해 한 말씀 마쳐볼까요? 네. 네. 데이터 보호가 이제 계속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11 테러 이후에 20년 동안 DR을 잘 구축해 왔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앞으로 향후 20년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에 대해 고민을 할지 이런 걸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것, 그래서 백업 데이터를 완벽하게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이제 2시 웨비나에 출연했던 이제 그 키사 단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때 인터뷰할 때 가장 강조한 게 이제 백업이었거든요. 백업과 복구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걸릴 수 있는 거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여러분 회사 내 이런 것들과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체크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